시각적인 측면에는 일단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요철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손 느낌이 좋아지는 거죠. 능화문의 첫 번째 기능은 역시 책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있다. 제작진은 표지에 능화문을 새겨보기로 했다. 우선 표지가 될 종이에 치자물을 입혔다. 치자는 방충의 효과를 위한 것이다. 그런 다음 표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 종이를 덧붙인다. 이런 과정을 뒤풀이하여 알맞은 두께의 표지용 종이를 만든다. 그런 다음 능화판과 그 위에 표지가 될 종이를 놓고 밀랍을 칠한다. 너무 말랐어. 이것은 표지의 방수 효과를 위한 것이다. 마무리는 능화판 위의 표지를 밀돌로 문질렀다. 치자물이 곱게 든 표지에 능화무늬가 드러났다. 이 무늬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능화판의 요철은 종이와 종이가 잘 붙도록 해준다. 본격적으로 책의 표지에 숨은 비밀을 풀어보기로 했다. 표지에 물을 뿌리자 표지에 덧댄 배접지들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표지에 덧댄 종이들에도 하나같이 글자들이 쓰여 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종이를 아끼기 위해 버리는 파지를 배접지로 사용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책의 표지에 붙은 배접지들은 책과 동시대거나 책보다 앞선 시대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표지에서도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왔다. 이 종이는 조선시대 관청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문서로서 내용은 주로 백성들의 부역을 감해주거나 혹은 그 황곡과 관계된 그런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실제로 평범한 책의 표지에서 귀한 자료가 많이 나왔다. 숙종 때의 시체 검 시설을 비롯 여공 폐설의 고려시대 본이 나오기도 했고 중종 때의 번역 소학 인쇄본이 처음 발견된 것도 표지의 배접지에서였다. 역시 배접지에서 나온 이 자료를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진 언해절구의 정확한 이름도 알게 됐다. 배접지는 이와 같이 이제 인쇄물은 물론이고 동시대의 인쇄물 특히 그리고 또 그 앞전 시대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문서 살아있는 자료라고 하는 그런 문서라든가 또 오랜 시대 그 부분에 그 남아있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당시 사회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능화문과 숱한 자료를 숨긴 고서의 표지. 그것은 종이로 된 보물상자였다. 철없는 아이들의 딱지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했던 이 고서의 표지. 이 고서의 표지 속에는 능화문이라는 아름다운 무늬와
그 이전 시대의 자료까지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동안 그냥 무심히 봐넘기던 이 고소의 표지가 새삼스러워지는데요. 혹시 여러분 댁에 고소가 있다면 거기에 백지를 대고 연필로 한번 긁어보십시오. 어떤 문양의 능화문 무늬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대부분의 고소 한 페이지는 이 10행 20자가 기본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가 200자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이 200자 원고지의 모델이 이 고소가 아닐까요? 물론 8행 17자도 있고요. 13행까지 된 아주 빡빡한 쪽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는 글자만이 보일 뿐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는 낯설어도 이 책 속에는 더 재미난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고서 속으로의 여행 계속해 볼까요? 고서는 한 장의 인쇄물이 반으로 접혀 두 쪽이 되는데 접혀지는 부분을 판심이라 한다. 이 책이 16세기라는 책이 왜 16세기 책이라고 보시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책의 경우는 이 책의 간행 시기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체로 이때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들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판심엔 접는 부분을 표시하던 문양이 있는데 이를 물고기 꼬리 같다 하여 어미라 한다. 그리고 이 어미는 시대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줘 책의 간행 연대를 짐작해 해준다. 그런데 서계집의 경우 한 권의 책에 여러 문양의 어미가 나타난다. 이것은 왜일까? 그 초기에 간행되고 그 후에 판이 훼손되고 해가지고 다시 보판이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또 이 책이 필요해서 또 몇십 년 후 또는 몇백 년 지나서 또 판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판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증보판이 나올 때마다 어미가 다른 목판이 사용된 결과인데 많은 경우 한 책에서 10개 이상의 어미가 보이기도 한다. 결국 어미는 책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판심엔 어미 외에 다양한 기록이 있다. 판심제라 하여 책에 제목이 있는 경우 책을 간행한 시기 그리고 한 페이지에 글자 수를 적기도 했다. 어미의 문양은 후대로 올수록 단순성을 벗어난다. 사람의 얼굴과 동물, 새의 문양 등이 나타나며 사람의 얼굴은 훨씬 친근해진다. 때론 판각을 새긴 각수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이름이라도 취향껏